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에 총출동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며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목포역 개축 사업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내년부터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체전 추진단이 다음 달부터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등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목포시가 고장난 채 방치된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전남을 찾았습니다. 현장 최고위에서도 목포역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며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에 총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전남이라며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서도 정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일본이 러시아의 핵물질 배출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과 외식업자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31일과 9월 1일 국회에서 1박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해온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837개 전체 염전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86개소 10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이 끝나는 10월까지 전수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11월부터는 올해 생산 후 창고에 보관 중인 천일염도 추가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지도부가 내일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남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찾아 정원 박람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김기현 당대표 취임 이후 전남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1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내년부터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목포역 개축 사업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목포역입니다. 110년 전인 1913년 최초 개통됐고 목포 역사는 44년 전인 79년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가 원도심을 둘로 쪼개고 있는 데다 역사는 낡고 오래돼 노후 역사 신축과 철도시설 재배치가 목포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 목포시는 역사 신축과 철도시설 재배치 등에 1,5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포역 대개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목포역 신축 사업 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11월 중에 코레일에서 설계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세기를 하고요. 내후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목포시는 하반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선상 역사 등 요구 사항을 코레일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목포역 신축 사업비는 49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 4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시작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로 예정됐던
국토부의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도 목포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모두가 한마음으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추진단은 다음 달부터 개폐회식이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전국체전을 홍보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목포 종합경기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성화봉이 그려진 피켓을 힘차게 흔들며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전국체전 도민응원단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5,000여 명의 서포터즈는 각 경기장별 경기 관람과 응원을 통해 활기찬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체전 홍보와 질서 유지, 친절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담 조직들도 다음 달부터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사무실을 옮깁니다. 부족한 인원이지만 현장 중심으로 막바지 전국체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단들의 편의나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월 1일 날 이곳 국제축구센터에서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전국체전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체전 기간 동안 목포 해상 W쇼와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등 시군 연계 행사는 물론 도내 축제와 문화행사 32개가 집중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을 알리기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홍보는 물론 전국 기차역 내 전국체전 홍보TV도 설치했습니다. 방문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전남의 어떤 그 맛과 멋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전국체전이 열리는 동안 15만 명이 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덴마크에서 열린 2023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주 출신 안세영 선수에게 전남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 영웅이라고 쓴 축전을 보냈습니다. 안 선수는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인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군은 9월 1일부터 군내버스 8개 업체 35대를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인구 4만 6천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운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군내버스는 68개 노선에 35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무료 승차는 국민은 물론 관광객에도 적용됩니다. 정율성 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보훈단체들이 오늘 광주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한중 우호 사업인 정율성 사업을 책임지고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광주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12개의 호국보훈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다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 경찰 추산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집회 공식 참여를 예고했던 5.18 공법단체는 참여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고 대신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철회하라! 이들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호국, 순국 선녀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집회를 마친 보훈단체장들은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과 성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사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방호 직원, 경찰들과 충돌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 사업이 한중 우호 교류의 목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때부터 발굴되어 왔다며 책임지고 사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92개 시민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통해 정율성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광주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이념이나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강주에 걸맞는 콘텐츠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각으로. 보수단체들은 9월 1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관망하던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들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념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항일 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건만 보수 정권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전직 광주시장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해 보수 정권을 거치며 본격화됐던 정율성 사업.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정율성 사업을 추진했던 역대 광주시장들은 현재의 이념 논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007년 재임 당시 광주시 주도로 정율성 축제를 시작했던 박강태 시장은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와 공부하는 역사에 사업 추진 유무 등의 결정권은 광주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불편하게 논쟁을 하고 어렵게 되면은 결국은 손해는 지자체입니다.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맡겨서 지혜롭게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주면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지난 2011년 정율성을 매개로 한중 전통 문화교류 사업을 이끌었던 강훈태 시장은 이념을 이유로 일방적인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검토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라,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우선 사례도 안 맞고 또 법적인 권한도 벗어난 것이다. 자꾸 분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광주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크게 보면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자제하고 시에 자치단체에 맡기고 현재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예산을 임기 동안 집행했던 이용섭 시장은 정파적 접근이 아닌 향후 한중 관계까지를 고려한 입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타깝고,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싸고 광주를 향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옵니다.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봉하고 있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광주에 와서 전남에 와서 편원 달라가고, 저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광주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중재자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광주는 원치 않은 이념 논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인 서희초 교사 추모제와 관련해서 전교조가 전남교육청의 이중적 행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서 재량 휴업과 교원 복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교육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8일 김대중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입장문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소환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도청 매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 15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 대상은 전남도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던 공무원 수의 3배에 달합니다. 목포시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 신호기 작동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이 많다는 MBC 보도 이후 목포에 설치된 590개 음향 신호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가운데 80여 개가 고장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포시는 고장난 음향 신호기 수리에 나서는 한편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횡단보도에도 추가 설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 노동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지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지역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동관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도 부족한 지역 언론 지원을 오염수 안전성 홍보와 가짜뉴스 단속으로 전환할 기세라며 어떤 개입과 규제도 공정 보도에 대한 개입이자 통제로 간주하고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정수장의 취수 원인 삼산천과 백도 저수지의 흙탕물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 상수원으로 긴급 수계 전환 공사가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집니다. 급수 전환 대상은 해남읍과 삼산면, 화산면 등 3,200세대로 삼산천 수질이 안정화될 때까지 장흥댐 광역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해남군은 작업 이후에도 기존 관로에 있는 흙탕물이 공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전환이 이뤄진 뒤 정수장 수질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은 2023 몽골 방문의 해를 맞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서 경제, 관광, 문화, 교육 분야 교류 협력 강화 협정식을 가졌습니다. 우호도시 교류협력 심화협정서는 경제, 관광, 문화예술, 교육 분야 교류 확대와 무역 분야 동반 성장 추구, 관광 인프라 구축 협력, 대학 간 교류 활동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 해경은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마약을 투약한 불법 체류 태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영암의 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빌라에서 대마 86g을 재배하고 마약을 투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의 집을 옮겨가며 마약을 투약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4.5산톤급 연안 통발어선 50대 선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선장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신안군 흑산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보고 글로벌 재단은 제8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대상에 미국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 등 6명의 제외 기업인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장용진 회장은 미국 뉴욕주 플러싱에서 창업한 뒤에 34년 만에 종업원 12,000명, 연매출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 그룹을 일궜습니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지금까지 17개국에서 4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